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손과 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초보자분들이 손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의 시작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손의 시작은 이쪽이 아니라 이 안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꺾이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끝에서 꺾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꺾이게 돼요. 그러면 사실 시작 부분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중간에 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이 시작 부분부터 꺾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이 안부분부터 마디를 그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을 그리실 때 이 엄지를 가장 마지막에 그려주시면 그릴 때 조금 더 편합니다. 보시면 일단 먼저 사각형을 사용해서 큰 몸통을 하나 잡아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시작 부분의 흐름을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좀 연하게 그릴 거예요. 왜냐면은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을 보면 첫 번째 마디가 가장 길고 두 번째, 세 번째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짧아져요. 첫 번째 게 길고 갈수록 짧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뒤로 갈수록 짧아지게 그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엄지 부분을 추가하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릴 때 일자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 관절 부분을 기준으로 좀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관절 부분 기준으로 이 중간 부분에 살 잊지 말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뼈 부분을 기준으로 이런 선들이 생겨요. 뼈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은 너무 디테일한 묘사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얇은 연한 선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흐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세 개 그리고 관절 부분 이 중간 꺾이는 부분으로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작아지게 그려주시면 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 뼈 라인, 이 흐름도 잊지 마시고 꼭 시작 부분을 이 안쪽에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외곽 라인 그릴 때 연습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손에 힘을 주었다가 푸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힘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마디를 그린다고 하면은 힘을 줬다가 풀고 다시 힘을 줬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마디를 그리는 거죠. 똑같은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줬다가 풀고 힘을 다시 주고 풀고 하나의 선 안에 강약이 있는 거예요. 어둡고 밝고를 사용해 주시면 그림 그릴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단 몸통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약간 손을 뻗고 있는 걸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손에 레퍼런스가 있으실 테니까 보면서 꼭 이 가운데 있는 몸통 라인부터 그려주세요. 그리고 세 마디 시작이 가장 길고 그 다음 짧고 그 다음 제가 말했듯이 이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길고 점점 갈수록 짧아지고 그리고 만약에 좀 다른 앵글을 그린다고 하면은 흐름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라고 하면은 이 흐름 안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 같은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손에 힘을 주었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울 수 있게 밝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흐름을 잡고 다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고 그려주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그림 그리실 때 이런 시작 부분을 아예 이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안쪽에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조금 더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유의해서 그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발가락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뒤꿈치 중간 앞부분, 그리고 이 중간에 복숭아뼈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뒤꿈치가 있고 그 중간 부분, 그리고 앞부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부분의 길이는 짧고 중간이 제일 길고 그리고 뒷부분이 그래도 앞부분보단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복숭아뼈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 연습을 꼭 해주세요. 튀어나오고 이 발 부분이, 이 앞부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부분에 발가락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발과 다리의 경계 부분이 생기도록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발 뒤꿈치는 이 뒤에 있겠죠. 그리고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고 나머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지만 조금 크게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서 조금 나눠주시는 게 그리기엔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과 이 아랫부분 이렇게 경계를 나눠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지를 제일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의 물체로서 그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을 그리게 되면은 일단 다리를 그린 다음에 이 중간 부분을 가장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형체를 그리고 복숭아뼈 그리고 뒤꿈치 부분 튀어나오게 꼭 뒤꿈치와 중간 부분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눠져요. 그리고 이 꺾이는 부분으로 하고 이제 발들이 생기겠죠. 처음 말했다시피 이 엄지를 가장 크게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발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곽을 그려줍니다. 발톱. 이런 식으로 4개는 조금 러프하게 그려도 되고 이 오른쪽 엄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흐름을 보여드리면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다리, 뒤꿈치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고 중간 부분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가락에서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끝부분은 약간 뾰족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복숭아뼈 있고 발을 그릴 때 너무 복잡하게 그린다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튀어나오고 들어갔다가 이 사이에 한번 꺾였다가 다시 나와요. 이게 발가락이 이 끝부분이 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튀어나왔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외곽 라인이 한번 튀어나왔다가 이 발 부분 그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볼록 튀어나왔다가 크게 들어갔다가 뒤꿈치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 응용을 할 때도
어디가 튀어나와 있고 어디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주면 발을 그릴 땐 조금 더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손과 발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얼굴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눈을 평소보다 크게 그려요. 이목구비를 표시를 할게요, 간단히. 그러면은 눈을 표시를 하고 눈에 비해서 다른 부분을 약간 작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평소보다 눈을 크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눈을 평소보다 크게 그리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코를 엄청 작게 그리는 편이에요. 뭐 세로의 길이나 가로의 길이나 그냥 되게 작게 그려요. 가로의 길이는 눈 사이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눈과 코의 거리는 되게 짧게 표현을 해요. 이 거리를 매우 짧게 표시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냥 매력적인 얼굴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코를 표시를 하고 입술은 이제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는 편이에요. 윗부분보다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면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정답은 아니니까 원하시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그리고 턱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그려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엄청 어렵지 않게 이 비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눈은 평소보다 크게, 그리고 코는 조금 작게, 그리고 아랫입술을 약간만 더 두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 정리.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눈은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너무 과장되게 그리란 뜻이 아니라 눈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을 작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과 코의 거리 사이는 너무 길게 그리지 마시고 입술은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엄청 어렵지 않게 괜찮은 비율로 얼굴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응용해서 다른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평소보다 크게 그리고 눈과 코의 거리는 짧게 하시고 입술은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시면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비율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꼭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얼굴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린이부터 남자, 여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설명은 100% 정답은 아니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마가 되게 넓어요. 얼굴에서 이마의 비율을 거의 반 정도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눈을 조금 더 크게 그려주시면 효과적이에요. 보시면 코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콧대를 되게 낮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너무 높게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낮게 그려주시고 입술도 너무 크지 않고 좀 얇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쪽에 볼살을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이 좀 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턱 부분은 아주 작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눈을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 콧대는 되게 낮게 그려주신 다음에 입술을 얇게, 그리고 턱 되게 작게, 그리고 볼살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나이가 어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조금 작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반대로 귀를 크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너무 어렵지 않게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나이 어린 친구들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외곽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남자 같은 경우는 머리만 조금 짧게 그려주셔도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마가 생각보다 넓고, 그리고 눈은 평소보다 크고, 콧대는 상당히 낮으며 입술도 작고, 그리고 턱도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쪽의 볼살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그려주시면 이 어린아이의 얼굴을 평소보다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비율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린아이였고, 이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자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 남자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어린아이보다는 눈을 조금 더 작게 그릴 거고, 그리고 남자보다는 턱을 조금 더 날카롭게 그릴 거예요. 아래가 각지지 않고 조금 더 날카롭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조금 더 날카롭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을 좀 더 올라가게, 이 끝부분을 위로 올라가게, 약간 화장이 돼 있는 얼굴 같은 거죠. 그리고 눈, 그리고 눈썹, 이런 식으로 쌍꺼풀도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려주세요. 약간 끝부분 날카롭게 해주시고, 속눈썹을 평소보다 길게. 그리고 콧볼을 그릴 때 남자보다 더 작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코의 가로의 길이가 남자보다 조금 더 좁게, 이런 식으로 매우 가로의 길이를 짧게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툼하게 그려보세요. 한번 이런 식으로 아래를 조금만 더 두툼하게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눈 부분을 평소보다 한번 조금 더 어둡게 한번 그려보세요. 약간 화장한 느낌을 강조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외곽 라인 정리를 천천히 계속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에 비해선 볼살이 많이 없고, 그리고 눈과 코의 거리는 어린이보다 조금 더 간격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남자와 비교했을 때는 콧볼이 남자보다 적고 턱 부분은 남자보다 조금 더 날카롭게 그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눈 끝부분은 위로 올라가게 조금 더 샤프하게 그리시면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눈 끝부분을 조금 덜 날카롭게 그릴 거고, 코 가로 길이는 여자보다 조금 더 넓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턱은 조금 더 각지게 그릴 겁니다. 턱을 조금 더 각지게. 그리고 목을 조금 더 두껍게 그려주셔도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턱을 조금 더 각지게 그려주시면 좋고, 엄청 날카롭게 그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콧볼 같은 경우는 여자보다 가로의 길이를 조금 더 넓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엄청 넓게 그리라는 의미는 아니고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술, 대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점점 더 각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보다 여자가 조금 더 날카롭고, 그리고 더 각진 게 남자 얼굴.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를 해버리면 조금 더 편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100%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그리고 싶으면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남자들 분 중에서도 이렇게 날카롭고 이쁘게 생기신 분들이 많지만, 그냥 이 수업은 조금 더 구분을 짓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린 친구는 이마가 넓고 눈이 크고 콧대가 상당히 낮고 입술이 작아요. 그리고 볼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수록 이마의 길이는 조금 짧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인이 될수록 조금 더 날카롭게 그려주시면 좋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조금 더 턱이 날카롭다는 점, 그리고 눈 끝부분이 조금 더 날카롭고 코 가로의 길이는 남자보다 조금 더 두껍게 그리시면 좋습니다. 여자는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그릴 때는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클래스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그림을 시작하시거나 그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했으니까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인체 해부학을 엄청 디테일하게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이 방법만 알아주시면 좋아요. 일단 눈 같은 경우부터 볼게요. 눈은 이런 식으로 도형을 먼저 그릴 거예요. 형태마다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일단 기울어진 사각형, 아니면 여기서 방금 그린 사각형에서 조금 더 둥그러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변형되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각형을 그리면 또 이런 눈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그리는 방법만 똑같이 그릴 거예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윗부분이 많이 어두워요. 그러면은 윗부분을 어둡게 그려줍니다. 윗부분을 어둡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윗부분을 어둡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쌍꺼풀을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되지만, 만약에 쌍꺼풀을 그린다면은 이 똑같은 라인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 코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게 더 붙어 있고, 뒤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져요.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를 하나씩 더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왼쪽 끝부분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날카롭게 왼쪽에 삼각형. 그리는 과정은 다 똑같고 형태만 더 달라지죠. 그리고 눈동자 원.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동자 가운데 하나 원이 더 있어요. 이거는 제일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원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쉐딩을 해주는 겁니다. 이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죠. 그리고 눈 흰자 윗부분에 이 어두운 부분을 쉐딩을 해줄 거예요. 이 위 라인 흐름 따라서 이 윗부분을 연하게 쉐딩을 해줍니다. 이 윗부분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한 번 더 어둡게 해줍니다. 이 가운데 부분. 그리고 눈동자 윗부분만 이 흐름 따라서 한 번 더 어둡게 쉐딩을 해주세요. 밝은 색은 제외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윗부분만 해주세요. 이 흐름 따라서. 그리고 눈동자 외곽을 한 번만 더 어둡게 쉐딩을 해주세요. 외곽 부분만 한 번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하고 눈동자 아래에 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 따라서. 그리고 아래 똑같은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는데, 이 부분은 너무 어둡지 않게 이 흐름 따라서 쉐딩을 해줍니다. 이 빈 공간을 꼭 만들고 쉐딩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아래 흐름 따라서 쉐딩을 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윗라인이 더 길기 때문에 윗라인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부분 약간 어둡게 쉐딩을 해줍니다. 이 끝부분만 어둡게 쉐딩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아래 이 라인 따라서 흐름을 조금만 더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는 좀 더 어둡게, 그냥 단계가 1, 2, 3 단계로 어두워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래를 가장 어둡게. 그리고 눈썹과 이 눈 사이, 이 왼쪽 끝부분이 좀 어둡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끝부분을 약간 어둡게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을 만들고 이 부분 쉐딩을 해줍니다. 결국 보면은 정말 심플하게 그렸어요. 형태만 다르지 그리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러프하게 그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눈만큼은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코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 같은 경우는 일단 한쪽 콧대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쪽 콧대를 꼭 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원을 그려주는 겁니다. 원. 코의 가로 길이가 짧은 사람도 있을 거고 넓은 사람도 있을 거고 코 길이가 아예 짧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처음에는 코가 좀 작은 사람을 그려볼게요. 이 가로 길이를 작게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더 크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예 길이가 짧게. 그리고 꼭 한쪽 눈썹 라인과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눈썹과 꼭 연결되는 라인을 그려주시고 이 아래에 V자를 그려줍니다. V자, V자. 그리고 이 콧대와 이 아래를 연결시켜주세요. 이 외곽 라인 따라서 왼쪽도 그려주시고 오른쪽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 그냥 뒤집어진 V자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 V자.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 V자. 그럼 코 형태는 정말 간단하게 끝이 나요. 그리고 콧대는 이 한쪽만 조금 더 집중해서 어둡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한쪽만. 한쪽만 조금 어둡게 쉐딩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눈과 코가 연결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조금 더 둥글둥글한 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결국 그리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둥글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왼쪽에 작은 사각형을 그리고 콧대보다는 연하게 쉐딩을 해주세요. 이런 사각형 한쪽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왼쪽 콧대 한 번만 조금 더 어둡게 쉐딩을 해줍니다. 한쪽 이 라인만. 그리고 가운데 밝은 부분을 표시한 다음에 입 주변 부분을 약간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만. 너무 어둡게 하면 안 돼요. 약간만 쉐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밝아지게. 이 아랫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주시고 올라갈수록 밝아지게. 정말 연하게 쉐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콧구멍만 엄청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콧구멍만 어둡게. 마지막은 조금 더 둥글게.
해서 코를 그려주고 외곽 라인만 조금 더 어둡게 그려줍니다. 이 외곽 라인만 살짝 더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를 그려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눈이나 코나 결국 그리는 과정은 똑같고 형태만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입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술 같은 경우는 일단 가운데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하나, 아래 2개.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변형을 시키면서 그리셔도 되겠죠. 만약에 이건 조금 그냥 평균적으로 그려볼게요. 이건 조금 짧게 그려볼게요. 두툼하고 짧게.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길게. 그리고 가운데에 V자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V자. 이런 식으로 V자. 여기도 V자. 가운데 V. 그리고 살짝 내려가게. 아주 살짝만 내려가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끝에 올라가게. 여기는 더 아래로 내려가게 그리고 끝에 올라가게. 그리고 이 친구는 평평하게. 그리고 아래를 내려가게. 이 친구는 양쪽 끝을 내려가게 그리고 아래는 이런 식으로 이 원 흐름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근데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시면 좋아요. 윗입술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그냥 V자. 그리는 과정은 똑같지만 형태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쉐딩할 때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 꺾이는 부분까지만 쉐딩을 하는 거예요. 이 꺾이는 부분까지. 그리고 연하게 쉐딩을 해줍니다. 이 안부분을. 그리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 끝으로 갈수록 연하게. 가운데는 어둡고 끝으로 갈수록 조금 연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조금 더 어둡게 쉐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끝부분을 연하게 한 번 더 쉐딩을 해주세요. 양쪽 끝부분. 그리고 가운데 라인 부분만 한 번 더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라인도 한 번 더 어둡게 그려줍니다. 사실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만 그리셔도 충분히 눈, 코, 입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눈이나 코, 입술 형태만 다르지 그리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그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해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일단 그냥 해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칭, 크로스 해칭 이렇게 톤을 쌓는 거를 이런 사각형 안에서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방향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방향 또는
한번 꺾으면서 크로스 해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한 번 더 쌓으면은 그렇게 계속 어두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법으로 해칭을 하기에는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2D이기 때문이죠. 2D이기 때문에 저희는 3D로 그릴 때 정말 많이 헷갈려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육면체가 있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추천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정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흐름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방향이 갔다가 꺾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위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해칭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모서리에서 얻으면은 모서리에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따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톤을 쌓고 이런 식으로 2D로 연습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한번 3D, 그러니까 조금 입체적인 그림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을 그린다고 하면은 대체로 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흐름에 맞게 이 해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 맞게 톤을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흐름을 아예 그냥 잡아두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잡히면 이런 식으로 크로스 해칭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흐름에 맞게 선을 사용해 주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흐름을 보면은 그냥 대각선으로 여러 번 겹친 게 아니라 흐름 따라서 라인을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처음엔 조금 어둡게, 그 다음 밝게, 그 다음 다시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해칭을 진행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흐름에 맞게. 그러면 그림이 조금 더 잘 그려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해칭은 나중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칭을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눈을 그리는 방법은 이 눈 흐름에 맞게, 만약에 코를 그린다 하더라도 코 흐름에 맞게 그리는 거예요. 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의 흐름을 먼저 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 부분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튀어나오니까 이 흐름, 그리고 여기서는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 흐름에 맞게 라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갈수록 동그래지니까 가운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해칭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대각선으로 모든 면적을 하는 것보다 아예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서 해칭을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 위주로 조금 더 겹치면서 해칭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코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런 라인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눈 부분도 이 방법 따라서 눈을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 따라서 라인을 사용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절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겹친다고 크로스 해칭이 아니고 그냥 한다고 해칭이라기보다는 이런 직선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곡선에 대해서도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간단한 해칭, 크로스 해칭보다는 조금 더 이 흐름에 맞는 해칭을 해주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스케치를 다 하고 나서 쉐딩, 해칭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흐름을 먼저 꼭 잡아주시는 걸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일반 스케치와 수채화용 스케치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수채화용 스케치입니다. 수채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채화를 위한 스케치 수업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반 스케치를 할 땐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한 다음에 눈을 넣고 코와 입을 넣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 방식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하지만 수채화는 너무 지저분해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림에 실력이 있으시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은 조금 빼고 눈부터 그냥 바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선을 적게 쓰고 그냥 보이는 것들 위주로 그려줍니다. 너무 많은 선보다 이런 최소한의 선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일반 스케치에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선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수채화용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심플하게 바로 해주세요. 왜냐면은 최대한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지우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 더러워질 수도 있고 종이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 눈도 이런 식으로 혹시나 틀리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지우개를 약간 써주는 게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우개를 쓰게 되면은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종이에 상처를 상당히 많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은 그러니까 최대한 선을 안 쓰게 그리는 거죠. 그냥 필요한 부분만 선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는 어두운 부분 있죠. 콧구멍 같은 부분만 어둡게 표시해 줍니다. 일반 스케치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가이드라인은 많이 들어가겠죠. 삼각형, 동그라미. 하지만 저희는 수채화용이니까 최대한 만약에 여기서 코를 작게 그렸다고 느끼시면은 지우개를 여기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우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림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부분만 적재적소로 사용을 해줍니다.
일반 스케치에서는 더 많은 선들이 사용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많은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서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스치어는 아무래도 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 지우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지금 눈이 너무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우개를 사용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러면 지울 때도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화용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선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 스케치보다 조금 더 집중력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을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러프하게 그리게 되면은 수채화를 사용할 때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고 본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선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만든 길을 본인이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 왼쪽보다 이런 오른쪽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수채화용 스케치는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방법이 처음부터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초보자분들에게는 가이드라인 없이 모든 걸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중급자분들은 바로 오른쪽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고, 약간 초보자분들은 일단 먼저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서 왼쪽에 러프하게 그린 다음에 가이드라인 없는 이 스케치를 오른쪽에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수채화를 할 때 정말 지저분하지 않게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그림이 조금 더 잘 그린 그림일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제 말이 100% 옳다는 말이 아니고, 초보자와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해봤을 때 저는 이 부분들에서 되게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게 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비율과 형태예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사람을 그리든 어떤 물체, 형체를 그릴 때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비율을 잘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대충 그려도 잘 그려 보일 때가 있어요. 많이 그리진 않았지만 형태를 정말 잘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냥 1시간을 무작정 그리는 것보다 완벽히 형태를 이해하고 나서 크로키로 10초 그리는 게 더 잘 그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눈썹과 눈을 그릴 거예요. 눈썹과 눈을 그릴 때 단순히 눈썹 그리고 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이 갖고 있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그럼 그런 형태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제 형태를 말했던 게 바로 이 작은 디테일들이에요. 정말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쉐딩을 하면서 또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눈 끝부분을 보면 이런 쪽에 표피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막 같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귀찮아하지 말고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림을 조금 더 퀄리티를 많이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가 무슨 말이냐면 눈동자 안 부분이 있으면 눈동자 바깥 피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계 부분을 잘 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입체감이 완전 사라져요. 그림을 그릴 때는 무조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면적들의 경계를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간마다 이 각자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역을 잘 침범하지 않고 그 안에서 형태들을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경계 부분을 나눠주면은 그림을 그릴 때 확실히 입체감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형태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형태의 경계 부분을 꼭 잘 표현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렌딩 할 때 꼭 하는 말이 뭐냐면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블렌딩을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작은 아무리 디테일한 부분이라도 서로 경계가 생기게끔 블렌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엄청 초보자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해야 할 작업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경계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어둠을 사용하는 거죠. 그냥 있으면은 되게 흐리멍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확실하게 어둠을 사용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어디가 더 어두운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어둠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이 더 입체감 있게 보이게 됩니다. 말했듯이 이 경계 부분을 잘 지켜주세요.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공간을 다 유의하면서 그려주는 거예요. 같은 어두움이지만 이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경계가 생기죠. 다 똑같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이트를 사용할 때 어디다 사용을 하냐면 경계가 더 뚜렷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일단 밝은 부분, 이 경계 부분들을 잘 나눠주는 거죠. 너무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계가 느껴지게 화이트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는 그림을 정리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대체로 초보자분들이 화이트를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 목적이 뭔지를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이 경계를 잘 표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이 그림에서 절대 그냥이라는 건 없기에 이런 식으로 형태와 경계 이 두 가지를 정말 유의하면서 그리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소 그리던 것보다는 확실히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도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입술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입술 같은 경우도 형태를 잘 알아야겠죠. 이런 스케치에서 보면은 형태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주름들이에요. 어디에 주름들이 생기고 이 주름들로 인해서 어디가 그림자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이 입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작은 공간까지 다 조금씩 디테일하게 형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이라고 똑같은 아래 위 입술이 아니라 이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작은 디테일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냥 혓바닥 그리는 게 아니라 혓바닥이 말려서 이렇게 꺾여가는 부분 그리고 혓바닥 그림자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경계가 무너지지 않게 계속 쉐딩을 해 주는 거고요. 제가 말했죠. 경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경계 사이에도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에 분리가 잘 되도록 그리는 거예요.
분리가 정말 잘 되도록 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형태를 분리를 잘 못 시키면은, 그러니까 경계를 잘 못 나누면은 그림이 되게 답답해 보여요. 뭔가 완성 같지 않고 계속 미완성인 느낌인 거죠. 뭐 연필이면 연필, 뭐 디지털 아트면 디지털 아트, 경계를 나누면서 계속 쉐딩이나 해칭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막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서로 경계를 공격하지 않도록 쉐딩을 해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되게 저가 쉽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빨리빨리 그리지만 저는 이 경계를 서로 공격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그림들이 조금 더 깔끔해지고 완성에 가까운 이유인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잘 그리시는 분 너무 많지만 그나마 팁을 드리자면 제가 계속 설명한 바로 이 방법입니다.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형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죠. 제가 최대한 유튜브로 형태 설명을 많이 해드리지만 사실 또 연습을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각자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경계의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화이트, 블랙 이 두 개 모두 다 깔끔하게 하는 이유예요. 블랙도 그렇고 화이트도 그렇고 결국은 그림을 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경계 부분 위주로 이런 부분 경계가 무너지지 않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려주는 거예요. 연필로 하든 뭐 어떤 걸로 하든. 그리고 화이트를 사용하는 것도 이 경계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계에 대한 거를 확실히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랙과 화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 그림을 조금 더 경계를 짓고 조금 더 각자 영역마다 구역을 나누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냥 블랙을 사용하거나 그냥 화이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각자만의 영역을 잘 표현한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고 화이트를 사용을 할 때는 꼭 그 영역들이 잘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